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지가 좀 됐어요. 한지는 유튜브 한지는 지금 4년이 됐어요. 심리 이거 한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심리 한지는 지금 20년이 넘었고, 유학 거 한 거는 유학 전용으로 한 거는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뇌에 대해서 한 거는 10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지금 제가 과거에 했을 때랑 또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랑 달라요. 제가 조기교육 유튜버들을 욕을 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를 욕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싫은 게 아니라 걔네 영상 자체를 보고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영상 자체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엄마들이 어떤 종류냐면은, 문제가 많이 됐던 엄마들, 첫 번째 장기간 유치원 선생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저랑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교육학과 전공하신 분들, 또 과거에 선생님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들 1위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현재 또 유치원 선생님들을 하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유치원 선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애들을 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 초등학교 올리면은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좀 우물한 개구리인 경우가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서만 애들을 보다 보니까 그 동네가 전국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네 애들이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동일시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계속 어머니들한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좀 확증 편향이 심한 상태가 유치원 선생님. 2위가 초등 저학년 선생님. 특히 1, 2학년 담임들. 이 선생님들도 많이 문제예요. 매일 보는 게 1, 2학년 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계속 1, 2학년 담임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4, 5학년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또 몰라. 차라리 고학년 선생님이면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밑에 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위에를 못 봐요.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위험했어. 지금까지 나랑 통화를 하면서. 세 번째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고등학교. 그러니까는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애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 문제가 없는 아이들로 나뉘어.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풍파를 겪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잘된 애들, 얘네들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 따라서 그냥 들러리로 온 애들, 요렇게밖에 안 나눠져 있어.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책육아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부만 죽어라 해서 왔다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만약에 잘하는 아이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로 가르치는 학번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책육아 하면 이렇게 똑똑해지는구나, 또는 뭐 영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면 애들이 영어를 잘하고 대체적으로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버티고 다 제끼고 들어온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 나머지 애들은 뭐야? 망했단 소리야. 그러니까 생존자 편향이 굉장히 심한 게 학원 선생님들이야.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야. 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번째, 전학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수학 선생이라든지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이랬을 때 또 문제가 돼. 본인이 아니까는 아이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많은 양을 시키게 돼. 대체적으로 그래요. 엄마랑 아빠 중에 아빠는 수학을 잘해, 엄마는 영어를 잘해. 그러면 이 아이는 대체적으로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못해요. 엄마가 잘하는 걸 못해, 애들이. 왜냐면은 보통 여성분들끼리는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라고 전부 공감대 있는 건 아니야. 질투도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는 또 달라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러는 거를 엄마들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를 애들이 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아빠가 보통 가르칠 때는 아이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든. 아빠가 이제 그런 전문직에 있을 때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할 때는 애들이 재밌게 하는데 엄마랑 같이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가 왕창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학과 한 가지만 잘하는 이런 엄마들, 요럴 때 아이들이 문제 생겨요. 자, 또 엄마 아빠가 사 직업일 때, 의사, 변호사, 검사, 교사,
이런 사직업일 때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교육을 시키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고 빨리 공부를 시키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맨날 그런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권위 때문에 애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직업들이 거의 다 보면 사직업이 많아요. 어머니가 사직업. 그러니까는 가직업보다 사직업이 더 많아요. 가직업은 뭐 예술가잖아. 예술가인 엄마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음악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피아노를 쳤다든지, 바이올린을 했다든지, 또 뭐 그리기 만들기를 굉장히 잘했다든지, 이런 엄마들은 제가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럼 아하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직업인 엄마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그런 건 있어요. 마지막, 엄마가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갔을 때 오로지 유형, 암기식 공부를 해가지고 엄마가 대학교를 갔을 때, 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갔을 때 애들한테 암기를 강요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에 따라서 암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암기를 잘해도 문제가 되고 암기를 못해도 문제가 돼. 암기를 잘해서 얘가 공부를 잘한다? 암기를 잘하면은 반대로 사고력이 떨어져요.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암기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고력이 좋은 애들이 암기력까지 좋다, 이건 좀 별개지. 근데 암기만 많이 한 아이들은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못 버티다 보면은 암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암기만 많이 하다 보면 사고력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거를 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애를 키울 때 똑같이 암기를 강요하다가 아이가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면 정신병이 걸리는 거지. 요런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요 정도 스타일이 아이를 좀 많이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좀 의외인데, 교육학과 전공하신 분들, 이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많기는 했어.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그냥 교육학과가 아니라 유아교육학과. 그러니까는 분명히 교육학과에서 배웠을 때는 아니라고 배웠는데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지 알면서도 하는 거야. 왜? 주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학과에서 과거에 배웠을 때 미디어나 또는 책류가나 16개월 전에 뭐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안 배웠어. 그러니까 16개월 전에 지금 이것저것 하잖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과거의 교육학과 거기 책에는. 왜? 36개월 전에는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어떤 부모도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굳이 그걸 적어놓지 않았거든. 교육학과 거기 한번 책에 보면 36개월 전에 뭐 책을 읽히지 말아라, 뭐 영어를 너무 많이 시키지 말아라, 한글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 왜? 이건 미친 짓거리거든. 이거는 진짜 엄마들이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이거는 할 짓이 아니야. 이게 미친 짓거리야. 그러니까는 유아교육학과에서도 그런 거를 굳이 알려주지 않았고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걸 안 했어. 예전에 그 권위주의적일 때도 엄마들이 공부에 미치고 막 난리를 칠 때도 36개월 이전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 과거에. 제 때도 그랬고. 그때 공부 때문에 막 대학이 전부다라고 해가지고 막 애들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애들 6세 이상부터 했지 36개월 이전부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엄마들이 왜 이 짓거리를 해? 남한테 이기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려고 자기 애를 인스타그램 자랑의 도구로 쓰는 거야. 자기 애들을 장난감으로 만드는 거야. 특히 36개월 이전 아이들 한글 같은 거 읽고 막 이런 거를 자랑 삼아 막 올리잖아. 유튜브나 인스타에다 올리잖아. 그러면은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대체적으로 영재 아니냐 뭐 그런 거, 너 좋아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지 애를 자기의 인스타에 작업용 도구로 이용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많잖아요. 인스타 보면 깔려 있잖아. 그 애가 나중에 초등학교 넘어가가지고 뇌질환이 걸리든 바보가 되든 경계선을 떨어지든 그 엄마들은 상관이 없어. 당장 내가 이걸 올리면서 상대방이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분이 좋은 거야. 애들이 뭘 알겠어. 엄마가 좋아하니까는,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에 동조를 할 뿐이야, 애들은. 근데 그렇게 한글을 막 쓰고 읽고 애들 16개월을 연산하고 이러면 애들 뇌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이 알아? 신기하지. 요거 하나 알려주면 애들이 하고, 요거 하나 알려주면 하고. 그러니까는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애들이 하니까 재밌는 거야. 놀잇감이야. 실질적으로 지금 인스타 같은 데서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지 애새끼 갖다 놓고 그 짓거리 하는 엄마들 있잖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애들을 지 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성애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애를 상업용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재밌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재미의 낙으로 보고 있는 거지.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 엄마들이 혹하는 게 많아. 그래? 우리 애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조지는 거야. 이 조기 교육이는
이 조기 교육은 발달 지연 교육이라고 그래요. 발달 지연 교육. 왜냐면은 원래 차근차근 밟아야 돼야 될 원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걸쳐야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기본기가 튼실하게 되는 거지. 건물을 지려고 해도 베이스 공사를 딱 해놓고선 딱 져야 되는데 대충 그냥 건물부터 막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기초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이 당장 높은 거를 자랑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기초공사도 안 해놓고서는 막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까는 언제 어디서든 무너질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초공사가 부실부실하니까는 웬만큼 올라가다가 건물을 짓다 말아버리는 거지.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걸 뭐라 그래요? ADHD, 경계성 지능, 유사자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기 교육했던 애들이 3학년에서 4학년 되면은 학습을 접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기초교육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기초교육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이 공부를 적게 된단 말이야. 안타깝지. 지금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 조기교육을 미친듯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학교를 가면 6세 이전 기억을 다 잊어요. 학습 기억조차 다 잊고. 진짜 궁금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6세 전에 얘가 구구단을 했고 무슨 만국기를 다 외웠고 차량 종류를 다 외웠고 막 이렇게 한 아이들이 2학년 됐을 때 애들이 그걸 다 기억하나 한번 봐봐요. 기억 못해요. 그게 도움이 돼? 좌뇌에다 갖다 박은 거는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애들이 수능 때까지 공부를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좋아서 공부를 했던 애들이랑 수능을 위한 공부 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위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 공부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훅 하고 휘발돼서 날아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기하 같은 걸 다 배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려. 뭐 시너지를 뭐 1, 2년 남을 수는 있겠지. 지금 어머니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분 적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재밌게 했던 사람들은 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푼단 말이야. 암기를 하고 영어 단어조차도 마찬가지야. 영유에서 배운 영어 단어도 6세 이전은 다 날라가요. 그 날라가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보통 6세까지 얼마를 투자하는지 알아? 기본 2억이야. 내가 그 미친 짓거리 하는 거라. 미친 짓거리.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그거 할 시간에 딴 거를 하면 되잖아.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발달 지연이 오는 거야. 영유 다니고 뭐 학습식을 다니는 바람에 뭘 못해? 소근육 활동을 못하고 애들이 나들이도 못 가고 밖에 활동도 못하고 대근육도 약하고 애들 앉은뱅이 돼 있어. 앉아서 일어나지. 사회성도 안 좋아. 이거 뭐에 써먹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제 거 강의 들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렇게 하면 애들이 사회성이 좀 좋아지는데 주변 애들이 다 발달 지연이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 빼고는 그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다 발달 지연이야. 싹 다. 보이실 거야. 제가 하라는 육아를 하잖아. 그럼 애들이 IQ 100이 넘어버리거든? 근데 그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그때 보면 보여요. 제가 하려는 교육을 하면은 우리 아이는 똑똑해지는데 주변 애들이 멍청해지는 게 보여. 왜? 옛날에는 걔네들하고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이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하려는 교육을 하면 애들이 IQ가 올라가거든? 그러면은 주변 같은 반 애들이 멍청한 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멍청한 애들하고 12년을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졸업한 후에 걔네들하고 평생 동고동락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무지한 애들하고 그냥 동조해 가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 무지한 애들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게 좋아? 어차피 이 무지한 애들 같은 경우는 20살이 넘었을 때 이 AI 시대에 그냥 동조해 가면서 편하게 살려고 그만 원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질 않아. 할지도 몰라. 얘네들이 해왔던 게 엄마에 의해서 공부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운해 활동을 했던 애들은 그래도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20살이 전부터 이미 미래 계획을 세워놔. 얘네들은 지금 발달 과정 이런 거를 보고 내가 20살이 돼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쫙 세워. 공부를 했던 애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고력이 좋은 애들을 세워. 근데 엄마들은 국수연가사를 잘하면은 사고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지금 고등학교 이상 해가지고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고력이 높은 애들이 아니라 암기력이 높은 애들이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사고력이 있는 상태에서 암기력이 좀 있는 애들하고 암기력이 비약적으로 높은 애들하고 똑같이 스카이대를 가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나라
수시는 암기력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수시가 편해요. 암기력이 높으면 그리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수시에 목숨 거는 게 애들 유형별 암기시키는 거야. 수시로 1등급 해가지고 올라간 아이랑 수능 점수를 굉장히 만점 가까이 받은 아이랑 누가 더 똑똑할까? 수능 만점 받은 애가 더 똑똑해. 거의 만점 가까이 받은 애가. 수시 1등한 애보다. 수시 1등한 애들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다 날려요. 도움이 안 돼. 애들은 수시를 위한 공부를 했지. 근데 수능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돼 있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정시 파이터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수시 파이터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의외지 많이 됐던 엄마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됐던 엄마들이 누구냐? 마지막 8번째가 조기 교육 유튜버 및 무슨 이런 거 책이나 유튜버를 보고 그거대로 따라하다가 조진 스타일, 이런 게 대체적으로 좀 많죠. 그리고 9번째가 영업사원에게 속아서 또 스타일, 또 그게 다 맞는지 알고 12개월 이전에 하고, 이 정도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질문 받을게요. 자, 어제 어떤 학원 체험 갔다가 영유에 혼자 표정업자 있고 다른 애들은 장난치는 걸 봤어요. 영유 교복 입고 혼자 덩그러니 무표정하게 그게 이제 보입니다. 영유 다니면요, 영유 자체가 아이들 강압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변형계가 망가져요. 변형계가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감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영유 다닌 애들이 대체적으로 3학년 되면 기억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루 기억뿐만 아니라 낮에 있는 기억도 못해요. 나중에는 영어 단어조차도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영유 다니고 이런 애들, 그 티처스에 나오는 애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거의 바닥겨요. 자, 6세 55개월인데 902 유치원 보내고 있고 선생님 말씀대로 책류가 없앴어요. 아이 사회성이 좋아지고 밝아져서 이제 집에서 자기만 글씨 못 쓴다고. 그 글씨 아이가 먼저 쓰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쓰는 거를 딱 기본만 알려줘요. 자기 이름, 식구들 이름,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 이름, 또 지금 6세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해.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걔 이름, 또 선생님이라는 글자, 엄마라는 글자, 아빠라는 글자, 딱 요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면 캐릭터 이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단어들 있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무작정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관심 있는 그런 글씨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번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6세니까는 6세 지금 중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보통 권장이 60개월 정도인데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다가 있으니까 한 4, 5개월 정도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그거 붙여놓지 마시고요. 그동안 아이가 많이 봐왔던 것들, 그리고 요때부터는 플래시카드 조금 이용해도 돼요. 근데 플래시카드에서 아이가 지금 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애들 있죠. 6개월이면 한글 끝내요. 6개월. 딱 6개월이면 끝나.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근데 단 또 이걸 보시는 또 30 몇 개월 어머니들, 우리 애도 그러면 하면 되지 않냐, 걔네들은 하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6세 기준이에요. 6세. 그러니까는 6세 월수가 이제 늦은 개월수 같은 경우는 더 늦어지니까 이런 애들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지, 우리나라 교육 상황. 그거는 있고요. 제가 나이로 얘기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입학하기 전에는 무조건 7세예요. 나이로 얘기할 때는. 또 그 전은 6세고 그 전은 5세예요. 개월수로 얘기할 때는 보통 뇌과학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개월수로 얘기해요. 뇌과학 얘기할 때는 개월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습을 얘기할 때는 나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로 얘기할 때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상관없이 그거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월수로 얘기하는 거, 제가 뭐 60개월 이전에 뭐 하세요 이런 거는 뭐예요? 뇌발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글 공부한다고 뭐 쓰기 막 시키지 말고, 만약에 쓰는데 얘가 순서에 맞추지 않고 쓴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글씨 쓰는 순서 될 때까지 1년이 걸려요. 자동으로 1년이 걸려요.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애들 처음에 글씨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개라는 걸 쓰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쓰고요. 밑에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밑에서 또 위로 올리고요. 여기서 뒤에서 앞 이렇게 써. 신기하죠? 잠깐만, 이거 지우는 거 어디 있어? 자, 황이라는 걸 쓰잖아. 그러면요, 자,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이응을 여기다 쳐.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옆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써. 처음 쓸 때 그래요. 외국인도 그래요. 또 애를 쓸 때도 이응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에 따라 달라요. 짝대기 긋고 뒤에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에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다 이래요. 자,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쓰는 애들이 없어요. 황자를 쓰면은 이렇게 쓰고, 오자를 쓰고, 이응을 쓰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써요. 아이고, 이렇게. 잠깐만, 다시. 잠깐만요. 자, 쓰면 어떻게 쓸까요? 광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 글씨 쓸 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야지 왜 이거부터 했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 막 이거 얘기할 때, 자, 비읍자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음 쓸 때도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애들이 네모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응도 이렇게 쓰고요, 또 미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응하고 미음하고 비슷해.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도형 배우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히 이걸로 애들 갈구다 보면은 애들 나중에 쓰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쓰기 강박이나 순서 강박이 있잖아. 그럼 애들은 무조건 얘는 공부 접어요.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공부 접어요. 9세 남아인데 종이접기, 레고 만들기 좋아하는데 공부하자고 하면은 만들기 같은 활동이 우선순위라고 끊지 못하고 계속하려고 해요. 교과과정 기본적인 학습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강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이거 자 어떻게 하냐면은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약속을 잡아야 돼요. 저녁 먹기 전에 전후로 뿐이든 40분이든 해가지고 예습 복습을 하자. 그래서 얘네들 1학년 때부터 문제집 안 풀렸죠. 내가 그래서 애들 문제집 풀리라고 그러는 거야. 문제집 예습 복습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들기만 하고 그리기만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이런 거만 계속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이것만 하잖아. 1, 2학년 때 놀아버리잖아. 그러면은 3학년부터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거는 선행했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영유 다녔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학습시켰던 애들도 마찬가지야. 1, 2학년 때 예습 복습 무시하잖아. 그럼 애들 3학년부터 공부 안 해요. 1학년 때 딱 보면 뭐야? 엄마 이거 다 배운 건데 이거 왜 해? 근데 엄마가 생각해도 이거 쉬워 보여. 그러니까 패스. 2학년 됐는데도 2학년 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아. 패스. 3학년 갔더니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럼 어떡해? 큰일 난 거지. 근데 그때 가서 애들 보러 야 예습 복습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지금 이런 아이들 수학만 하면 안 돼요. 2학년 때는 수학 국어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국어 문제집도 풀려야 돼요. 3학년 되면은 국, 수, 영, 과, 사 5과목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1, 2학년 때 국어하고 수학하고 학습지 있으면 학습지까지 3개를 하라고 그런 거야. 이거를 못한 상태에서 3학년에 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특히 사회 무시하면은 큰일 나요. 요즘 애들이 한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한자도 해야 돼. 그래서 수학만 잘한다고 모든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전 과목을 다 해야 돼요. 사회도 해야 돼요. 사회 문제집, 예습복습. 과학은 오투 문제집으로 예습복습. 사회는 뭐 아무 문제집이나 사세요. 뭐 우등생 전지를 사시고 우등생으로 다 풀리시던지 아니면은 그걸 다 분리해서 사세요. 사회는 아이 맞는 거 하나 풀리시고 과학은 오투 문제집 사시고 그 다음에 수학은 A에게 맞춰가지고 문제집을 사시고 국어는 뭐 이제 쉽게 하는 거 뭐 우등생을 하든지 한급 문제집을 하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따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정하고 싶으면은 화상 영어 30분 정도 그렇게 하시던지 영어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영어도 교과서 지부에서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교과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그 일타 강사. 왜 교과서를 무시하냐고 조정식이 항상 얘기를 해. 교과서 중심으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기회가 되면은 이 교과서 문제집을 다 외우라는 거지. 교과서 문장을.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과서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외에 남은 거는 이제 추가로 화상 영어를 30분을 한다든지, 많이 하진 말고 30분 정도, 그 정도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리고 애들이 듣기가 많이 안 되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똑같은 말 계속 나가는 거 있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애기 밥 먹을 때 있지. 저녁 먹을 때 그냥 1시간 틀어놔. 1시간. 그리고 아이랑 해외여행을 갈 거잖아. 그러면 해외여행에 쓰는 이런 용어들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유튜브 생활영어 그런 거를 보름 정도 켜놔요. 그러면은 그 문장이 분명히 해외여행 가면 나오게 되거든. 그런 거는 애들 평생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애들 듣기를 좀 많이 시켜요. 원래 언어라는 게 듣기, 말하기, 읽기 순서예요. 이걸 순서를 역행을 하잖아. 애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읽기 쓰기를 하잖아. 애들이 강박 증상이 생겨요. 이게 읽기 중독이 되고 책 중독되는 아이들이 말하기는 별로 안 하고 애들이 읽기를 많이 한다든지 글씨를 많이 본다든지 이랬을 때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 아이가 청산유수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책을 봐야 돼. 아이가 말도 못하고 뭐 실어증에 뭐 한묵증에 말도 더듬더듬 거리는데 애를 책을 읽힌다. 그러면 애 인생 조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애 인생 조지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렇게 또 말도 더듬더듬 하는데 또 영어까지 갖다 붙인다? 이거는 엄마가 욕심 부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인생 조졌어. 그렇게 되면은. 애가 말더듬 현상이 일어났거나 애가 말을 잘 못하거나 애가 한묵증이 있거나 실어증이 있거나 또는 말을 잘 못하다거나 더듬더듬 거린다거나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한다? 또는 제2외국어를 다른 걸 한다? 이거는 엄마가 미친 거야. 그 얘는 언어가 꼬여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언어 수준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 상태로 평생 살아야 돼. 얘는 얘가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면 절대 제2외국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학교 가서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 빼고 해야 되고 얘는 일단은 그냥 뭐 대학교는 포기해야지. 포기는 하는 대신 언어가 꼬이지 않게끔 해줘야 돼.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많이 줄여야 돼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수학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잘 못하면 재능 수학 있잖아요. 재능 수학 신청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세요. 얘가 못한 거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문제집은 문제집대로 쉬운 거. 비상의 개념형이 있거든요. 그거 풀리세요. 비상의 개념. 그렇게 풀려가지고 하시고요. 다른 문제집도 조금 낮은 문제집으로 전 과목을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어차피 얘가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까지는 그걸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초등학교 때는 학습 기억으로 평생 살거든요. 사람들이. 어머님들도 지금 학습 기억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애들 4학년 지나면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 해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애들이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네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등가정만 열심히 엄마랑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중학교 가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뇌가 팡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을 잡아주는 게 전과목 예습복습이에요. 문제집으로.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장담해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거 하고 나머지 시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약속 잡고 집 앞 도서관 휴게실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집에서는 너무 산만해서 30분 정도 공부하고 올라가 신문 구경 하기로 했는데 집에서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초등학교 때는 애들 집중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있잖아. 그 유아기 때 우리 애는 앉아가지고 2시간도 있어. 뭐예요? 유아 애들의 집중 시간은 15분이에요. 그러면은 15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얘는 계속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걸 엄마가 계속 훈련시켰잖아. 그러니까는 멍 때리고 2시간 앉아있는 걸 엄마가 훈련을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애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15분밖에 안 하고 나머지 1시간 45분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야. 책장 넘기면서 멍 때리고. 그러면 그 엄마들은 우리 애는 방에만 들어가면은 2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와. 근데 뭐 하는데? 그냥 책도 읽고 뭘 했는지 몰라. 그 엄마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앉아서 2시간 동안 애가 뭐 하고 있으면은 좋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 유튜버가 얘기를 했다든지 학습지 선생이 얘기를 했다든지 주변 엄마가 얘기했지. 그렇게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방에 처박혀가지고 2시간 동안 있는 훈련을 시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엄마들은 순진하게 그걸 믿은 거고, 또 이 엄마들이 공부에 욕심이 있으니까 애를 그렇게 조져버리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학교 가서 뭐해?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멍 때리면서 1시간 40분을 앉아있는 그런 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2시간은 있긴 있는데 1시간 반 이상을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딴짓거리 하는 거지. 근데 엄마는 공부했다고 착각을 해. 왜? 얘가 무슨 공부하는지 엄마는 체크를 안 하거든. 그런 엄마들 학군지에 널렸어. 진짜로. 우리 애는 하루에 50권씩 읽어. 근데 뭘 읽어? 아, 몰라. 뭐 읽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던데? 애가 뭘 읽었는지조차 몰라. 근데 50권을 읽었대. 왜? 책이 쌓여있으니까. 그것도 인증해가지고 올리는 챌린지 있더라고. 미친 거야. 엄마들이 미쳐. 30대 초반 엄마들 미쳤어. 내년부터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블릿으로 수업해요? 진짜로 수업해요? 진짜로 한대요? 진짜로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뭐예요? 사립이면 할 수 있겠다. 사립이면 할 수도 있어. 사립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가 좀 미쳐가지고요, 이걸 왜 그렇게 졸속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많아. 일단 믿지 마세요. 진짜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이번 정부는. 지금 엊그저께 저것도 얘기했잖아. 여자 애들만 1년 일찍 입학을 시키자고. 그러면은 남자 애들이랑 잘 꿍짝이 맞아가지고 결혼할 확률이 높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어? 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여자애들을 1년 일찍 입학을 시키면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맞는다는 거야? 출산율이 증가한대. 여자애들 1년 일찍 입학시키면은. 이 미친 거지. 하여튼 이번 정부는 진짜로 그게 시행되기 전에는 믿지 마시고, 시행돼도 언제 그게 다시 백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교육계 가는 거나, 어차피 제가 또 여행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나 외교 쪽에서 뭔가 삐끗하잖아. 그러면 저는 생계가 달려 있어요. 생계가. 그리고 교육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 쪽에서 잘못 얘기가, 행정부에서 잘못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애들 인생이 다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동향, 경제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 스타일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각처의 장관들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어떤지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 성격에 뭘 하겠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좀 광범위하게 좀 많이 분석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이상한 사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뭐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정상적인 놈들은 없어. 근데 그나마 제가 원하는 거는 교육계를 최대한 안 건드는 이런 사람을 원해. 전 대통령 뽑을 때 보통 그렇게 뽑거든요. 교육계를 안 건드는 사람들, 애들한테 복지를 많이 주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아요. 그리고 애가 없는 사람은 안 뽑아. 결혼을 안 했고 애가 없는 사람들은 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교육을 지 마음껏 해. 말도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애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면 교육계가 망가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애 없는 사람들을 일단은 뽑으면 안 돼. 뭐 어머니들도 뭐 이제 할 때 이제 여러 개를 뽑지. 뭐 애보다는 경제권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 쪽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어차피 교육 쪽에 있고, 또 외교 안보 쪽에 더 강한 사람들, 외교 안보랑 교육계 쪽에 더 센 사람들을 더 뽑거든. 외교 안보는, 외교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저는 몇 달 동안 굶어 죽거든. 일이 하나도 없거든. 어차피 뭐 각자 나름대로 직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차피 저는 육아 교육 유튜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태블릿 만지는 교육은 할 필요 없어. 그거 애들 2시간만 알려주면 다 해요. 그걸 뭐하러 교육을 해. 그 태블릿 팔아먹으려고 한 건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 요전에 윤석열이가 태블릿 그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교원 밀크티 그거 잔뜩 팔렸잖아요. 그때 교원에서 보통 1년 약정, 2년 약정 했는데, 그때 한참 불티나게 팔릴 때 교원에서 3년 약정을 했어. 그때 완전 3년 노예 계약으로 사람들 엄청나게 손해봤지?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봤어. 그리고 소문이 너무 자자하게 나오니까 이제 태블릿 안 한단 말이야. 참 타이밍이 웃겼지. 타이밍이 웃겼단 말이야. 원래 조기교육 업체랑 지금 정부 여당 쪽하고 많이 결탁이 돼 있어요. 원래 보수 쪽 같은 경우는 조기교육 권장이거든. 그러니까 그쪽 업체랑 많이 결탁이 돼 있어. 그래서 보수 쪽이 집권을 하면은 조기교육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조기교육 업체가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이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 이거 속으면 당하는 거고 속으면 돈 날라가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정권이 아직 한 2년 더 남았거든. 아 진짜 할 것 같아. 진짜 할 것 같아. 아니 솔직히 겁나. 지금 이번 윤석열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 얘는 막 튀기는 입장이라. 이번에 석유 그거 나오는 것도 그거 산업부 장관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팍 터뜨릴 바람에 화성 그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어. 그때 윤석열이가 딱 얘기하고 나서 그게 폭등을 하고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다시 폭 떨어졌어. 주가 조작.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놀란 거지. 뭐 찌라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 잠깐 윤석열이가 얘기하고 나서 쭉 올라갔거든. 그때 매매가 확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때 미리 산 사람들이 다 팔아먹은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샀는지는 이제 나중에 밝힐 거고, 만약에 그거마저 측근이다 그러면은 장난질 한 거지. 그런 식이야. 아니 뭐 정치 얘기는 일단 끝내고, 교육계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교육계를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건드려 버리니까 저도 막 짜증나요. 자, 패드는 고등학생이면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요 6학년까지예요. 6학년까지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6학년까지는 제가 패드하지 말라는 거고요. 중학교가 넘으면요 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이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긴 애들은요 공부할 때 핸드폰을 꺼놔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낸 다음에 그때 핸드폰을 켜서 확인을 해요.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할 거 없게 만들어 놓은 집안들 있죠. 이런 집안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얘네들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방치형 유가 있던 아이들, 그 다음에 학습식으로 너무 애들 강요하거나 스트레스를 줬던 아이들, 또 엄마 아빠가 맞벌이인 경우,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거의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핸드폰 중독자가 돼요.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진짜 걔네들은 필요로 의해서 쓰고 꺼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이 단어 암기할 때 패드를 이용해서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또 패드를 이용해서 또 문제도 많이 풀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교과서 만드는 책 출판사들이 이제 종이책,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거의 다 전자책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래요?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도 이 전자책 때문에 애들이 미디어 중독이 돼가지고 다시 일반 아날로그 교재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완전 정반대인데요? 애들 지금 미디어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미디어 학습 자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미디어 학습 자체도 지금 없애는 추세예요. 다시 수동으로 하고 다시 칠판 갖다 놓고 판서 강의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네? 혹시 이거 조기교육 유튜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자책이나 또는 이런 책류가나 또 어린 시기 뭐 교육, 이거는 과거에 교육 선진국에 하다가 다 실패한 거거든요. 전자출판 해가지고 한 것도 하다가 애들이 미디어 중독되니까는 5학년까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금 독일하고 미국에 아는 어머니들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래요.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하는 것이 있대요. 사립 초등학교. 근데 웬만한 국공립에서는 안 한대요. 그렇게. 그럼 어디서 들으신 거지? 기억이 안 나시지? 나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무서워요. 뭔 짓거리 할지 모르겠어. 교육에다가. 대안이 없으면은 돈으로 밀고 나가. 뭐 맨날 돈 준대. 돈 몇백만 원 주고 몇백만 원 더 줄 테니까 애 낳으라는 거지. 바보야 사람들이? 몇백만 원 더 준다고 애 하나 낳는데 그 돈은 드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은 그게 다시 쏙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거 모르는 거야. 5년짜리 임시직이 뭘 이걸 뭐 해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믿지 마요. 지금 만약에 태블릿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 들어와가지고 없앨 수도 있어. 분명히 말이 많거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태블릿 교육은. 뭐 사립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 거기는 겁나 편하니까. 근데 요즘 엄마들이 또 편한 걸 또 겁나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엄마들은 또 대한형일 수도 있어. 조기 교육하는 엄마들은 편하니까. 12시가 됐네요.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요즘. 내가 지금까지 이게 쭉 교육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건드리는 정권의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까지 안 건들거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뭐 산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게.
그래요. 자, 요것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초등학생들 강의도 좀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애들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는 초등학교 때 다양해 애들이. 그래서 또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 16개월 정도면은 또 금방 바꾸는데 애들이 초등학교까지 가면 기본 성격의 8, 90%가 완성된 시점이니까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 특히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더 힘들고 5, 6학년 되면은 이제 평생 쓸 성격의 약 90가 완료가 돼요. 자, 해외 국제학교 관련 쪽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핸드폰 더 보고 미디어에 빠져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초딩 때부터 액티비티 하는 게 많아서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순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애들이야. 미디어 중독돼가지고 그 한신타운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조기교육 유튜버들 얘기를 듣고 그 애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뱃산이 뭐 새벽달이니 막 이런 애들 거 보고 그걸 하더라고. 하엄맘 이런 애들 거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까지 가서 애들을 조지고 있어. 그리고 한인타운 한국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데 있잖아. 거기 가면 애들 다 조지고 있어요. 그쪽 얘기는 다른 세상이니까 듣지 말고요. 오리지널 외국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리지널 외국 애들은 학교 수업 딱 끝나자마자 오후 5시까지 무조건 놀아요. 공원 가서 무조건 놀고 집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자요. 걔네들은 소근육도 중요하지만 대근육 활동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외국 애들 보면 피지컬이 좋잖아. 대근육 활동을 더 많이 해 걔네들은. 그래서 머리는 잘 돌아가질 않아. 몸은 좋은데 머리는 잘 돌아가지가 않아. 걔네들은 대근육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근육 활동을 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하고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이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정확하게 외국 사람들 대상인지 외국에 있는 한인타운 대상인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혹시 저녁에 시간 되면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요거 강의한 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이따가 한 3시경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듣지 마시고요. 3시경에 올라오는 거 그거 들으세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겠어요.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번 정부에서 뭐 하니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괜히 그거대로 하다가 망해요.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말만 많고 다 하다가 망했어. 절대 믿지 마세요. 믿는 순간 무조건 망해요. 요전에 의대 증원 느린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 하다가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어.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의대 증원 안 늘린다니까는 지금 다 망했잖아. 다 퇴사하고 나왔는데 그걸 믿냐. 자, 어쨌든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뭐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그 만약에 내년에 바뀐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하면 돼. 디지털은 애들이 1시간이면 배워. 1시간이면.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3시간 후에 올라갈 거예요.